혹시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 맺히고 찬바람을 맞으면 줄줄 흘러내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민망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흐르는 증상은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 증상을 우리는 눈물흘림증, 의학적으로는 유루증이라고 부릅니다. 눈물흘림증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심하면 염증과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눈물흘림증의 정확한 원인, 증상 구별법, 자가치료 방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장. 눈물은 왜 존재하는가? 눈물은 단순히 감정 표현을 위한 액체가 아닙니다.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체계입니다. 눈물은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기름층입니다. 이 기름층은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 아래는 수분층입니다. 이 수분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점액층은 눈물과 각막이 잘 밀착되도록 돕습니다. 이 세 층의 균형이 깨지면 눈이 자극을 받고 눈물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눈물은 눈에서 만들어진 뒤 눈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 즉 눈물점을 통해 흘러 들어갑니다. 그 후 눈물관을 지나 코 안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코가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배출 경로 중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게 됩니다. 2장. 눈물흘림증의 원인, 더 깊이 이해하기. 눈물흘림증은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발생합니다. 첫째는 눈물이 과도하게 많이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눈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다분비형 눈물흘림증입니다. 눈이 건조하면 우리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눈물을 만들어 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반사성 눈물 분비라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 중 눈물이 계속 흐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 표면이 거칠어지면 신경이 자극을 받아 눈물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결막염도 눈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꽃가루, 미세먼지, 동물 털 등은 눈점막을 자극합니다.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염증 질환도 눈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나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리는 안검내반 역시 지속적인 자극을 유발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눈물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배출 장애형 눈물흘림증입니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눈물길 폐쇄입니다. 눈물관은 매우 가는 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관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외상, 부비동 질환도 눈물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해부학적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눈물길이 완전히 막히면 눈물이 계속 고이게 됩니다. 이 경우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증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3장. 눈물흘림증의 증상 세부 분석. 눈물흘림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바람이 불거나 추운 날씨에 특히 심해집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들고 눈을 자주 닫게 됩니다. 눈 안쪽이 붓고 압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눈 안쪽을 누르면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눈물 주머니염이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4장. 안과에서 진행하는 정밀 검사. 안과에서는 먼저 문진을 합니다. 증상이 한쪽인지 양쪽인지 확인합니다. 눈물길 세척 검사를 통해 식염수가 코로 잘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부분 폐쇄인지 완전 폐쇄인지 구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눈물길 조영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정확한 막힘 위치를 파악합니다. 5장. 눈물흘림증 자가치료,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가치료는 원인이 과다 분비형일 때 도움이 됩니다. 첫째,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합니다. 눈 표면을 안정화하면 반사성 눈물 분비가 줄어듭니다.
둘째, 하루 10분 정도 따뜻한 온찜질을 합니다. 눈물샘과 마이봄샘 기능을 개선합니다. 셋째, 눈꺼풀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쌓인 염증성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물길이 막힌 경우 자가치료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6장, 약물 치료의 역할. 염증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 점안액을 사용합니다. 알레르기성 원인일 경우 항히스타민 점안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눈물길 자체를 약으로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 원인이 폐쇄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7장, 눈물 흘림증 수술 치료의 원리. 대표적인 수술은 눈왕 비강문 합술입니다. 막힌 눈물길을 우회하여 새로운 배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피부 절개 없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내외입니다.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실리콘 튜브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 튜브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눈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8장,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한쪽 눈에서 지속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눈물 주머니염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눈 안쪽이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 흘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눈물 생성 문제인지 눈물길 폐쇄 문제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생활관리와 점안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눈물길이 막혔다면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눈물이 계속 흐른다면 참지 말고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